안녕하세요. 헬스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심장질환 중 하나인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을 경험하는 대상자 중 50%는 1년 이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가 나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데요. 심장질환인 만큼 증상을 바로 알고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셔서 함께 예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상들이 아닌 의외의 증상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큰 동맥인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혈류가 차단되면서 몸속에서 순환해야 하는 산소와 영양분들이 공급되지 않고 심장 근육 세포가 손상되거나 괴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어 심각한 부정맥이 발생하다가 곧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렇듯 심근경색은 심장마비의 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TV 뉴스에서 보면 길을 가다가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후 심장 마사지를 통해 갑자기 의식을 회복하고 멀쩡해지는데 이 경우 보통 심근경색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 마사지를 잘 해주면 다시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의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즉시 의료진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심근경색은 왜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로 동맥경화증입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동맥의 세포찌꺼기, 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쌓이면서 혈관이 경직되고 좁아집니다. 이러한 찌꺼기들이 쌓이게 되면서 혈액의 순환을 막아 심근경색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있는 경우 불안정한 심장 작동으로 인해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액 찌꺼기는 관상동맥을 막아 심장으로의 혈류를 차단합니다. 세 번째로 만성질환입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에 압력을 가해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 손상과 염증을 유발하는 당뇨병 역시 동맥경화를 유발하여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도 동맥경화증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번째로 비만입니다. 체중이 과다하면 심혈관계에 부담을 주어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다섯 번째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동맥경화증을 촉진하여 심근경색의 위험을 높입니다. 여섯 번째로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의 위험 요소가 되므로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만성염증을 발생시키며 좋지 않은 호르몬을 분비하여 심근경색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유전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부모가 있는 경우 그의 자녀들도 심장이나 다른 혈관계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원인을 알고 있다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잘만 관리되어도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근경색의 증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심근경색의 증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상도 있지만 잘 모르는 경우 방치하다가 심정지까지 오게 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평소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슴 통증과 불편감입니다. 보통 가슴 중앙이나 왼쪽에서 느껴지는 압박감 또는 통증입니다. 이 통증은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몇 분 이상 지속되거나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겠지 생각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심근경색 환자에게서 가슴 통증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증상만 알고 계시다면 다음에 나오는 증상부터 주의 깊게 시청해 주세요. 두 번째로 팔과 등 배의 통증입니다. 통증이 팔이나 등, 목, 턱, 윗배로 퍼지는 통증인데 특히 왼쪽 팔에 나타나는 통증은 심장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 문제이지만 의외로 신체의 일부분이 아플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세 번째로 호흡 곤란입니다. 보통 가슴 통증과 함께 호흡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은 활동 중 뿐만 아니라 휴식 중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즉시 내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식은땀과 불안감입니다. 의외로 심근경색의 경우 가슴 통증 없이 갑작스러운 식은땀이 불안감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반응은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심각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화불량입니다. 이것 또한 의외의 증상으로 심근경색 발생 시 명치의 답답함과 소화불량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화제를 먹게 되는데 소화제만 복용하고 방치하게 되면 심정지에 이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소화불량과 다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증상이 함께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으로 비정상적인 피로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쉽게 지치거나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해소되지 않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좀 무리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증상입니다. 제 지인도 평소와 다르게 피로감을 호소하면서 약간의 답답한 증상이 있었는데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의 증상으로 오심과 구토, 어지러움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면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까지 발생하게 되면 환자 본인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의 증상을 인지하여 증상이 나타난 즉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발생한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시술을 받게 된다면 단기간에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 나의 가족을 위해 심장 마사지 하는 방법을 익혀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소방서에서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으니 주변 소방서에 알아보시고 배워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와서 쓰러지는 경우 곧바로 심장 마사지를 할 경우 소생할 가능성이 몇십 배 더 커집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마시고 심장 마사지를 꼭 숙지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심근경색의 원인, 의외의 증상들과 대처 방법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심장질환인 만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기 때문에 대처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